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팬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입니다. 발행인이기도 하죠. 전한길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제목이요. 전한길 신드롬과 선관위의 어설픈 맞대응, 오히려 선관위의 역풍,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자고 말한 영상의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다. 진통 끝에 부정선거 진상규명 여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에서 200만 수험생을 가르친 인기 강사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제기하고 나서자 선관위와 좌파 언론들은 화들짝 놀란 상태이다. 민주당은 자신과 관련도 없는 사안에 대해 전 강사를 고발한다고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국일보, MBC, 헤럴드경제의 경우 선관위와 전 강사의 통화 내용을 왜곡, 과장하면서 마치 전 강사가 선관위의 해명에 관심이 없으니 만나기 싫다라고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의 대응이다.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전시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를 시연하기도 했고, 중앙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023년 개표 시연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를 분류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그날 시연장에 가지고 나온 투표지 분류기 기계가 개표 당일 쓰였던 투표지 분류기라는 보장도 없었다. 심지어 투표지 분류기 내부에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랜카드가 붙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랜카드가 붙어 있던 흔적이 있었다면 이는 무선 통신이 가능한 기계로서 개표 당일 쓰여서는 안 되는 기계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정당,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보안카드의 보안키 생성 및 보안체계 등을 사전 공개 검증한다 라고 밝혔으나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자신들을 제발 믿어달라는 읍소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개검증 절차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작 의혹이 있는 서버 원본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선거 무효 소송의 과정을 보면 선관위는 어떻게 해서든 서버 원본과 표지의 이미지 파일, 선거의 명부 등 핵심 자료들에 대한 증거 채택을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의심이 들면 가져가서 검증해봐라 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특히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 개표는 수개표 방식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수개표 보조수단으로, 수작업 개표의 보조수단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개표는 엄밀히 말해 수개표 방식이 아니다. 일단 투표지 분류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전자적으로 분류가 된 투표지의 숫자를 검표를 하는 수검표 방식일 뿐이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해 검토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미 전자식 분류기로 한번 분류된 투표지의 숫자를 검표하는 것뿐이다. 정확히 말해 수검표 방식이다. 수검표 방식이다. 이것은 수개표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개표는 처음부터 일일이 손으로 세는 것인데 선관위는 끝까지 수개표가 아닌 수검표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14,000여 곳이 넘는 전국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까지 하게 되면 자녀 투표용지 등과 섞이는 문제로 오히려 부정투표 시비가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투표소 개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자녀 투표지가 섞이는 문제가 도대체 뭔가 감시원을 두고 자녀 투표지를 그 자리에서 폐기하면 그뿐이다. 부정투표 시비는 투표지 보관함을 이동하면서 생긴다. 우체국 등을 통해서 누가 어디서 보관하는지도 불분명하고 CCTV 녹화도 조작이 가능한데 누가 누굴 믿으라는 말인가? 선관위의 해명은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한길 강사는 추가적인 영상으로 선관위의 주장에 재반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강사의 유튜브 동영상은 400만 조회수를 향해 가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 선관위의 그 말도 안 되는 대응은 이제 국민들이 우리 몇 년간 싸워온 이봉규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없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꿰차고 있는 사람은 적으면 몇백 명, 많으면 몇천 명밖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음모론자로 몰렸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서 이제 우겨대면 끝난다. 왜냐하면 언론이 안 받았으니까 우겨대면 끝난다. 이런데 전한
전한길 같은 일타 강사가 이분은 원래 역사, 한국사 이런 거 강의하고 인기 강사지 부정선거 이런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다며요. 처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뭐 이렇게 주장하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봤대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을. 그런데 뭐 하나하나 특히 계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전한길 강사 같은 분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냥 관심을 안 가졌죠. 왜냐면 언론에서 안 다루고 뭐 대법원에서 그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결 났으니까 A 판결도 났고 언론에서도 부정선거 아니라니까. 부정선거 아니지. 뭐 유튜브 짠하면 자가 음모론자들이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하니까 에이? 아니 부정선거 밝히기 왜 이렇게 이런 목숨 건 계엄을 하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거 들여다봐야 되겠는걸? 이러고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여태 내가 몰랐네? 아니 도둑놈들 이거 용서할 수가 있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유의 또 맛깔스러운 어투로 그 다음에 독하게 이거를 하니까 지금 300만 원을 넘어서서 400만으로 가고 있다는데 조회수가요. 이만큼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숨 죽여있던 연예인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숨 죽여있던 10대 20대 청년들, 부정선거 그동안엔 몰랐었죠. 그 청년들도. 근데 계엄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고 나왔어요. 한남동에 온 청년들, 그 다음에 지금은 헌재 앞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제가 인터뷰 해보면 언제서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그랬더니 계엄 전에는 몰랐대요. 부정선거는 그냥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리고 저쪽에 좌파에서 털보 김호준이도 했고 우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선거 진 쪽에서 그냥 맨날 해난가 보다 이랬대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 부정선거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 들여다봐도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도 안 했더라고. 우리처럼 몇 년간 우리는 얼마나 들고 팠습니까? 근데 2030 친구들은 그냥 쬐끔 봤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더래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본 거야. 그냥 그 종편 보고 YTN 뭐 SBS 이런 뉴스 보고 아니라니까. 거기 다루지도 않고. 이러니까 부정선거가 없는 2024년 대명천지에 무슨 부정선거냐 이렇게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가 아주 정상적인 기관, 아주 공정한 기관인 줄 알았대요. 정치권에 휩쓸리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아주 공정한 기관인 줄 알았대. 그런데 선관위하고 법원하고 한 조직인지도 몰랐대요. 같은 조직이면 당연히 그렇게 부정선거 기각당하죠. 이제 그러더라고. 같은 조직인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지도 몰랐대.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매하구나를 요즘에 제가 느껴요. 그냥 텔레비 9시 뉴스에서 떠드는 것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나마 이봉규 TV 등 우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태 그냥 그 텔레비 나오는 뉴스, 큰 텔레비 있죠? 유튜브 말고. 그건 보고 그거 믿었대요. 그리고 특히 10대, 20대는 얼마 전까지 학교 다녔잖아요. 10대는 지금도 학교 다니고 있고 학교 선생들의 이 잘못된 교육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런 거 미친놈들인 줄 알았대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대놓고 그런 얘기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아저씨 도라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도라이 취급을 해왔으니까 언론들에서. 이봉규 기사 나가는 거 보면 뭐 칭찬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 뭐 도라이 음모론자 뭐 최근에는 또 계엄 선동가래요 나더러. 그리고 계엄 선동죄로 또 고발도 당했고 민주당한테. 그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인 줄 알더라니까요 제가. 그리고 약간 미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엄을 하고 나서 부정선거를 좀 알고 제 유튜브를 봤대요. 근데 아니 이거는 도라이도 아니고 음모론자도 아니고 너무나 이거 명백한 증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엔 도라이인 줄 알았다는데. 그래서 하여튼 계엄하고 난 다음에 저도 구독자가 좀 늘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구독을 해주더라고. 여태는 도라이인 줄 알았대. 미친놈. 그러다가 구독을 해주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효과죠. 이제 그래서 이제 김문수 효과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파생돼서 이재명과 김문수의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가 46.4, 이재명이 41.8, 5%포인트 가까이 김문수가 앞서는 걸로 양자 대결 나왔어요. 시사저널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효과가 파생되는 거고요.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효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다는 걸 계엄 효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선관위가 어떤 조직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고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언론이 가짜라는 걸 이번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렇게 좀 양아치스러운 걸 알았대요. 그러나 국민의힘당이 말하자면 이렇게 대통령을 배반하고 이러는 걸 몰랐대요. 바른 소리 하는 줄 알았대. 한동훈이. 그냥 명령만 따르지 않고 나름 소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그런데 이 계엄 효과로 하나씩 뉴스를 들여다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동훈이 이 사람이
배신자였구나. 이번에 알았대요. 계엄 후에. 이것도 계엄 효과고요. 모든 게 법원이 이게 잘못되는 거 계엄 후에 알았대.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리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요거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뉴스 나오신 거 보신 분들 계셨을 텐데 트럼프가 피격 당시에 귀에 총 맞았을 때 몸 던져서 총 소리 나자마자 덮친 그 경호원이 있어요. 파격 승진해서 경호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의리 있는 경호원에 의리 있는 대통령 그냥 경호 파격 승진시켜버려. 그리고 부정선거로 그때 집회에서 의회 진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싹 사면해버렸잖아요. 화끈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경호처장이라는 사람 미국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사표내버렸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지 살겠다고. 트럼프의 경호원과 우리도 경호 이번에 뭐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뭐 차장인지 멋있는 사람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일부 그다음에 군 장성들 그다음에 검찰 경찰 의리들이 없어. 그리고 직에 대한 충성도. 미국은요 유니폼에 대한 거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때 보셨죠? 유니폼에 대한 거 굉장히 퍼레이드 이런 거 보면 하다못해 고등학교 이 고족대라고 그럴까요? 나팔부는 그런 것도 유니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미국인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떠받들더라고요. 뭐 군인 물론이고 소방관 물론이고 경찰 물론이고 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의무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소방관은 소방관의 의무, 경찰은 경찰의 의무, 경호원은 경호원의 의무, 군인은 군인의 의무. 근데 우리는 경호원도 눈치 보다 도망가고 군인도 어떻게 야 이거 상황이 잘못된 거냐 이러고 의리들이 없어. 그다음에 자기 직에 대한 소명 사명감이요. 그거를 계엄을 통해서 다 드러낸 건 밝혀질 겁니다. 2030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